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파 오메가입니다. 플루언스 에너지 오랜만에 실적을 준비를 했습니다. 저번 분기에는 제가 정리를 못했는데 이번 분기에는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일단은요. 플루언스 에너지 이번 실적을 먼저 보면 일단은 오더 인테이크라고 하는 게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2023년도 4분기 동안 고객으로부터 받은 발주예요. 그러니까 주문이죠. 주문을 1.1빌리언 달러를 받았다. 결국 이거는 언젠가는 이제 플루언스가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설치를 앞으로 이제 미래에 해줘야 되는 거고요. 여기 밑에 보시면 컨트랙티드 백로그 있죠. 이거는 과거에 주문을 받았고 뭐 돈도 받았지만 아직까지 지금 플루언스가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게 아직 3.7빌리언 달러나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것도 오더 인테이크라는 수치도 올라가고 있고요. 백로그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그 플루언스가 해야 되는 일이 굉장히 많더라라는 거고요. 어쨌든 이런 수치가 떨어지는 것보다는 올라갔다는 거는 결국 이 플루언스를 찾는 고객들이 점점 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번 분기에 매출이 굉장히 좀 반폭으로 줄었습니다. 이게 지금 363밀리언 달러가 나왔잖아요. 여기 지금 이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쫙 나눠서 보면 이게 지금 저번 분기입니다. 이거 QOQ예요. 저번 분기인데 673밀리언 달러의 매출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364밀리언 반타작밖에 못했다. 하지만 다행인 것은 뭐냐면 오더 인테이크에 있죠. 주문받은 그런 발주 물량이 더 많아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더 인테이크 늘어난 거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백로그도 좀 늘어났다라는 거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다행히도 매출은 줄었지만 얘네들을 찾는 고객들이 주문을 많이 하고 있어서 그렇게 크게 이번에 분기 발표하고 나서 실적이 이렇게 좀 뭐 밑으로 내려가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또 디지털 AUM이라고 해서 이 지금 그 전력을 관리하는 그 플루언스가 얼마나 많은 그런 전기를 관리를 하고 있느냐, Asset Under Management거든요, AUM이. 그래서 지금 15.5기가와트에서 17기가와트로 플루언스가 관리하는 전력량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 이것도 좋은 신호였다. 이렇게 이제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 자, 그럼 얘네들이 지금 2024년도에 얘네들이 약속했던 것들을 잘 이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보면 좀 깨져서 보이는데, 자, 2024년도 가이던스를 2.7에서 3.3빌리언 달러를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높은 수치죠. 왜냐면, 이게 지금 왜냐면요. 지금 이번에 364밀리언 달러를 벌었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만약에 지금 4분기랑 같은 상황이면 여기다 곱하기 4를 해보면 사실 뭐 1.3빌리언 달러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얼마를 줬습니까? 가이던스를 1.3빌리언 달러가 아니라 2.7에서 3.3빌리언 달러를 줬다라는 거는 어쨌든 2024년도에 전망이 굉장히 좋다라는 걸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유타 패실리티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얘네들 지금 필리핀인가에 하나 가지고 있고 공장을 유타에도 짓고 있는데, 유타의 2024년도 여름에 지금 배터리 생산을 미국에서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미국 내에서 배터리 모듈을 짓게 되면 뭐 받게 될지 안 받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서 약간 세제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배터리 서플라이에 대한 다이버시티, 다양화를 하고 있는데 얘네들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얘네들이 2022년도에 중국에서 코로나 터졌죠. 그러면서 중국 봉쇄되면서 배터리 ESS를 만들어야 되는데 못 만들겠다라고 이제 어떤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그때 주가가 30%가 빠졌습니다. 그때 이후로 지금 그 플루언스는 여기저기 지금 그 배터리 서플라이를 이제 보강을 하고 있는데, 저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스웨덴이 있었죠. 스웨덴의 노스볼트라는 데랑 서플라이 체인 그걸 맺었죠. 파트너십을 맺었고, 우리나라도 2023년도 5월이었나 서진 시스템이라고 있어요. 서진 시스템에서 얘들 지금 계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한번 좀 눈여겨보시면 재밌을 텐데, 어쨌든, 이렇게 지금 한국, 그 다음에 중국, 그 다음에 뭐 유럽 쪽, 이렇게 지금 서플라이 체인을 좀 다각화하고 있더라. 요것도 여러분이 조금, 그 플루언스가 어떻게 위기를 이제, 대비하고 있는지, 요것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 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요. 지금 21개의 계약건 중에 0 커스터머 어트리션, 그러니까 어떠한 고객과도 마찰이 없었다. 이걸 지금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고객과의 이런 관계를 얘기하는 이유가 있는데,
2023년 12월 20일 날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지금 플루언스의 주가가 23%가 가라앉았는데 어떤 애들이 지금 소송을 걸었다. 누구한테? 플루언스한테 소송을 걸었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내려갔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지금 디아블로 에너지 스토리지라는 일단 기업이 이 피츠버그에다가 ESS 시설을 지으려고 누구를 고용했습니까? 플루언스를 고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플루언스가 여기에다가 ESS를 이제 만들어줬죠. 그런데 이 디아블로라는 애가 이걸 가동을 했는데 이거 지금 뭐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여기 뭐냐? 여기 뭐 defect, failure. 그러니까 이거 지금 ESS를 우리가 공급을 받았는데 이 ESS가 결함도 많고 완전히 꽝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것 때문에 2023년도 말에 굉장히 안 좋은 게 있었고요. 요거는 아직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얘들이 뭐라고 했었냐면 우리가 지금 그 디아블로 에너지에 에너지 저장 장치를 잘 공급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우리한테 돈 줘야 되지 않겠니? 라고 얘기를 했고요. 아직 돈 못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너희들이 우리한테 이렇게 지금 소송을 걸었는데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우리가 그 뭐 소송을 다시 이의 제기를 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플루언스가 가지고 있는 리스크 중에 하나는 이렇게 지금 법정 소송이 하나가 있습니다. 요거는 좀 기억을 하시고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 지금 얼마 정도 손해를 받느냐? 229밀리언 플러스 데미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만에 하나 얘네들이 플루언스가 소송에서 진다? 그러면 요 정도 금액을 우리 얘네들이 지금 뭐랄까요? 배상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 요거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스트롱 디맨드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죠. 오더 인테이크. 그러니까 얘네들한테 지금 주문을 하는 것도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백로그, 아직까지 지금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수주 잔량도 늘어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번 분기랑 비교를 했을 때 이 두 가지가 늘어났다라는 거는 여전히 그 ESS에 대한 수요가 높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파이프라인 얘기도 하고 있고요. 백로그 얘기도 하고 있고 그러면서 가이던스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팔로가 늘어나겠죠. 그 다음에 백로그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지금 플루언스 입장에서는 2024년도에 그 가이던스를 높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2.7에서 3.3빌리언 달러의 매출을 지금 얘네들이 가이던스로 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래서 또 여기 얘기가 나오네요. 지금 다이버시티 얘기를 하죠. 굉장히 서플라이 체인 이슈가 터지기 전에 우리가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 지금 중국과 한국, 그 다음에 스웨덴, 그 다음에 미국에서 굉장히 우리 배터리를 만들 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할 수 있는 사들을 굉장히 여러 군데 지금 우리가 파트너십으로 맺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파트너십을 많이 맺은 이유는 어떤 고객이 우리의 ESS를 요청을 했을 때 지연 없이 발빠르게 이렇게 좀 공급을 해주기 위함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도메스틱 컨텐트라고 해가지고 이 유타에서 이제 그 배터리 모듈을 만든다고 했죠. 그래서 요거 여기 미국에서 유타에서 만들면 세금 혜택 받을 수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유타 여기 나오고 있고요. 베트남에 지금 매뉴팩처러 지금 제조 시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유럽과 인디아 쪽에 앞으로 확장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다라는 것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 뭐 IRA 이제 나오죠.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얘기 나오면서 우리 지금 미국에서 만드는 배터리 모듈을 쓸 때, 고객도 좋다. Directly benefits customer예요. 그러니까 고객도 우리 거 쓰면 지금 세제 혜택 받을 수 있고 우리도 유타에서 만들면 지금 정부로부터 세제 혜택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여기 보시는 배터리 모듈이 있죠. 이 배터리 모듈은 이렇게 배터리 셀이 굉장히 여러 개 모여서 하나의 배터리 모듈이 되고요. 이 배터리 모듈이 여러 개가 모여갖고 배터리 팩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컨테이너에 들어가는 거 보셨을 겁니다. 사진에. 이렇게 지금 요거 만들어서 팔면 인센티브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건데 뭐 받을지 안 받을지는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이 플루언스가 얘기하기를 얘네들이 2023년도 말이 되면 어드저스트 에비타가 이제 뭐죠? 브레이크 이븐, 그러니까 손익 분기점에 다다를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이제 다다르지는 못한 것 같고요. 여기 지금 보시면 어드저스트 에비타 있죠? 요게 지금 18밀리언 마이너스예요. 이게 원래 이제 얘네들이 예상하기로는 이게 0이 됐어야 되는데 요거 아직까지 약속은 못 지켰습니다. 하지만 뭐 시간이 지나면 지킬 수가 있겠죠. 매출이 늘어난다면. 자, 그래서 이번 분기에 364밀리언 달러가 나왔어요. 얘네들이 이건 이제 그 실적 발표 자료를 볼
볼 때 얘들이 눈속임을 좀 잘 하는데 이거가 지금 보면 늘어난 것 같죠? 이게 뭐냐면 이건 YOY예요. 저번 연도랑 비교를 한 건데 QOQ로 보면 50%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뭐 이렇게 보여주는 수치로만 보면은 보여주는 그런 비교만 왜 이렇게 말이 안 나와? 보여주는 걸로 비교를 하다 보면 굉장히 얘네들이 유리하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거 조금 속아 넘어가지 않게 조심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그나마 다행인 게 뭐냐면 그로스 마진 있죠? 그로스 마진이 4.2%에서 10.5%로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들어가는 인건비, 그다음에 뭐 원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좀 줄였나 봅니다. 그래서 커스트 오브 굿즈 솔드라고 하는 생산 단가를 좀 많이 낮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로스 마진이 10.5%로 늘어났다. 이거 굉장히 좀 축하할 만한 일이다라는 거.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제 이번 분기에는 손실을 봤다. 얼마? 마이너스 26밀리언 달러의 손실을 봤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유동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대략적으로 600밀리언 달러 정도가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현재 플루언스가 가지고 있는 현금과 현금성 자산 477밀리언 달러에다가 얘네들이랑 지금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회사들로부터 가지고 올 수 있는 유동성이 54밀리언 달러, 그리고 이제 은행권으로부터 가지고 올 수 있는 유동성 75밀리언 달러 해가지고 606밀리언 달러가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론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이번 분기에 애들이 26밀리언 달러의 손실을 봤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이거 26밀리언 달러라고 했을 때 앞으로 지금 플루언스가 버틸 수 있는 캐시 런웨이는 상당히 길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뭐 캐시 리스크는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2023년도에 레비뉴가 2.2빌리언 달러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2024년도에는 지금 증가하고 있는 수주 물량, 그 다음에 늘어나고 있는 백로그, 이런 것들을 이제 계산했을 때 훨씬 더 좋을 거다라고 이제 얘네들이 가이던스를 줬고요. 그 다음에 2023년도에 만들지 못했던 이 손익분기점 있죠? 세전 영업이익의 손익분기점을 2024년도에는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023년도 한 해 동안 얘들 리커링 레비뉴 있어요. 이게 ARR이라고 하는데 연간 반복 수익입니다. 이건 플루언스를 이용하고 있는 고객들에게서 나온 재매출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지금 기존에 쓰고 있던 고객들이 플루언스를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플루언스를 이용하고 있다라는 건데, 이런 고객들에게서 발생한 게 57밀리언 달러고 이게 2024년도에는 더 늘어날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그 고객들이 이탈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게 좋은 의미를 여기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냐면 그냥 이렇게 그림이 있길래 가지고 왔는데, 자, 배터리셀을 만들죠. 배터리셀을 이렇게 만들면 이렇게 배터리셀을 하나로 이제 모읍니다. 이 배터리 모듈, 요거 만들 때 이제 이거를 미국에서 만들면 이제 IRA에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것들이 하나, 둘, 셋, 넷 쭈쭈쭈쭈 모여가지고 이런 컨테이너 안에 들어가죠. 이게 이제 배터리 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DCPM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 지금 플루언스 에너지의 브레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이런 시스템인데, 얘가 이제 전력망도 이제 계산을 하고, 뭐랄까요? 입찰 시스템에도 관여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배터리 팩에 이상이 생겼을 때 미연의 화재를 방지하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모자이크, 니스페라, 요런 것들을 이제 제어를 하는 게 DCPM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컨테이너 안에 이렇게 하나의 그 플루언스의 브레인이 하나씩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플루언스의 주가는 22.16달러입니다. 그래서 뭐 제가 보기에는 뭐 좀 아주 천천히지만 조금씩 상승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재생에너지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풍력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태양력도 있겠죠. 태양력도 있을 거고, 뭐 수소에서도 전기를 뽑아내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런 전기들을 어딘가에다가 다 쓰지 못하면 저장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장을 할 때는 결국 필요한 게 에너지 저장 장치고, 이 에너지 저장 장치를 굉장히 잘 만들어내고 있는 회사가 플루언스이기 때문에 뭐 정말 반도체에서는 ASMR이었나요?
맞나? 걔네들이 정말 뭐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기업인 것처럼 앞으로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그런 기업이 플루언스 에너지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미래는 좋을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거 한번 볼게요. 이번에 매출 아까 많이 떨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아까는 얘네들이 310과 364를 비교를 해가지고 늘어났다라고 보여지지만 결국 저저번 분기랑 비교했을 때는 이번 분기가 굉장히 매출이 좋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고 지금 주문을 많이 넣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그렇게 많이 흔들리지 않았다.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플루언스 이번 분기는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도 플루언스 에너지 실적이 나오거나 뉴스가 나오면 정리를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줄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